안녕하세요 여러분, 맥론입니다. 자, 이제 매년 오는 해등절 시작해 봐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설탕 업그레이드를 아직도 안 했더라고요. 설탕을 요즘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설탕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해등절 보러 가죠. 자, 설탕아, 업그레이드 할 준비 됐니? 음,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그 다음엔 실험 장비랑 자재도 확인해야 하고. 참, 오늘 만들 연금 포션이... 여행자님! 페이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에헤이, 네 과제를 도와주러 왔어. 우리가 도와줄 만한 게 있을까? 과제... 아, 알베도님이 말씀하신 마녀회와 관련된 과제 말인가요? 잘 됐네요. 마침 오늘은 전기 실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전기 실험? 그럼 이 실험을 계속해왔다는 거야? 네, 제가 연구하는 다른 주제들이랑 방향성이 일치해서 이 과제 실험을 이어가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다만, 왜 그래? 실험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네,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이 과제 뒤에 숨겨진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대체 무슨 과제길래? 그러게. 그래서 결국 뭘 하는 실험인 건데? 달콤달콤 꽃을 16배 큰 달콤달콤 꽃으로 만드는 포션을 제작하는 실험이에요. 즉, 연금 포션 제4식 식물 확대 제7형을 제작하는 거죠. 참고로 7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이 7번째 실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탕 대량 생산한다는 걸로 알아들으면 되지? 16배? 아무튼 알겠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거대화 포션의 7번째 버전이구나. 거대화 포션의 7번째 버전. 맞아요. 7번째 버전이긴 하지만 배합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원리나 실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는 모두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 성공하지 못했다며.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요소의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흐흐, 다른 요소라. 그렇다면 역시. 페이몬을 약에 넣어보는 건 그럼 엄청난 연금 포션이 탄생한... 아니지. 나 약에 왜 넣는 건데? 페이몬 넣으면 진화에 성공하셨습니다 하고 천리가 뜨는 거 아니에요? 페이모님을 넣으려면 배합을 다시 조정해야 해요. 그럼 오히려 기존의 안정적인 배합보다 효과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얘가 진짜 광기다. 페이몬 넣어도 되긴 하나 봐. 난 재료가 될 생각 없거든. 정상적인 배합 레시피를 줘. 여기 있어요. 근데 아직 2가지 재료가 부족해요. 히히, 그런 건 우리한테 맡겨. 뭔데? 하나는 베이스가 되는 샘물마을의 샘물이고요. 하나는 조금 번거로운 건데 광풍의 핵 조각이에요. 알겠어. 우리 바로 출발하자. 광풍핵? 그거 이제 쪼렙이야, 알지? 우선 광풍의 핵 조각부터 수집하러 가요. 광풍핵은 이제 철 지난 보스 몹이지. 이리 와. 먼지를 전환. 청소 이상하다는 좋아. 첫 번째 재료 끝. 역시 플린스 두 분은 꺼내지도 정말 않았는데 끝났어. 빠르시네요. 이제 다음은 샘물마을의 샘물이에요. 샘물마을의 물은 수질이 좋아서 아주 안정적인 재료예요. 이러면 재료는 다 구한 거지? 네, 이제 돌아가요. 물이 요거밖에 없는데? 내 말 좀 들어라.
재료는 다 구했고 연금술도 저쪽에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다만 정확한 기록을 위해 두 분이 제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실험할 때 옆에서 누가 지켜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던데 혹시 두 분은... 당연히 문제 없지. 감사해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죠.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하자. 어디서 많이 봤던 게임이죠? 다 넣으면 되겠네. 완성이에요. 완벽한 과정이었어요. 진짜? 네, 포션 변환 과정에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성분을 조금 추출해서 실험해볼게요. 잠시만요. 실험기구로 성분을 꼼꼼히 조사한다. 제조 과정이 완벽해서 그런지 결과물도 완벽해요. 아주 이성적이고도 직관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대화 포션 7번째 버전은? 대성공! 제 사식식물 확대제 치령의 이전 6개 버전과 똑같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결과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성공이지? 아니에요. 모든 실험은 다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끝날 때까진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실험이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험 장소로 갈까요? 거기에 달콤달콤 꽃을 미리 심어뒀어요. 제 사식식물 확대제 치령을 달콤달콤 꽃에 뿌려봐요. 모든 눈은 제 핏줄의 고향 스네즈나야에서 온 부름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음은 이제 스네즈나야야. 벌써 기대돼. 거대화 포션을 부었어. 이러면 되는 거겠지? 네, 이제 됐어요. 달콤달콤 꽃이 연금 포션의 성분을 흡수해 반응을 일으키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 그 다음엔 달콤달콤 꽃이 본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팽창해요. 그러나 12배에서 14배 정도의 크기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죠. 마치 건드려선 안 되는 경계에 닿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썩고 시들어서 액체로 변해버려요. 거대화 포션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요, 거대화 포션은 수차례의 조정과 정밀한 제어를 통해 작은 관목식물이 커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잎사귀가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절하고 뿌리와 줄기의 직경과 지탱 능력을 강화하고 표면적이 커졌을 때의 일조량과 영양 공급 문제도 전부 계산했죠. 대체 왜 실패한 거야?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서요.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라는 말처럼 연금술이 추구하는 만능 물질도 이 세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크기 또한 만물에 새겨진 법칙이죠. 반복적인 실험도 크기의 한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실험 실패도 하나의 결과인 거구나. 맞아요. 한계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결과죠.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계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좀 신박하다. 되게 이상한 실험이네. 달콤달콤 꽃에 반응이 있어!
달콤달콤 꽃이 아니잖아. 오색 찰란 구라구라꽃. 조심하세요. 이건 구라구라 꽃이에요. 예전에도 실수로 구라구라 꽃한테 흡수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크기까지 자라진 않았는데 이건 대체... 내가 만들어서 그런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구나.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일단 이 녀석부터 처리하자. 달이 빛나는 순간 처음 저렴물 유치를 슈퍼 바람 모듈 안전거리 확보. 밤의 손님이 왔군요. 자, 깔끔하게 끝. 드디어 해치웠다. 엄청 커지긴 했지만 그냥 구라구라 꽃이었어. 네, 방금 그 구라구라 꽃 아이템 드롭을 안 하네. 싸우면서 눈대중으로 잰 거지만 확실히 16배 크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실험 성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언짢아 보이냐? 성공인데. 실험 성공이면 잘 된 일 아니야? 이 실험의 성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법칙의 한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건 좀 큰 떡밥인데? 티바트의 한계가 어떤 이유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티바트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연금술의 관점에선 경계의 확장은 더 많은 가능성을 불러오겠죠. 그럼 이걸로 한계에 관한 과제는 마무리됐네요. 티바트의 가짜 하늘 이제 곧 깨지나 보다. 포션을 만드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구라구라 꽃이 특수한 개체였다거나? 과제 후의 과제네요. 아직 확인해야 할 방향이 많아요. 그러네. 도움 필요하면 나랑 여행자가 꼭 도와줄게. 페이몬한테 거대화 포션을 써봐도 돼? 거대화 포션을 먹으면 나도 16배 큰 페이몬이 될지도 몰라. 그럼 보물사냥단도 한 방에 때려눕힐 수 있어. 페이몬 16배면 그리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워낙 쬐깐해서. 그렇진 않아요. 구라구라 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달콤달콤 꽃과 내부 구조가 유사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모님은 성공한다 해도 16배 큰 식물 페이모님이 되시는 거죠. 그건 안 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맞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설탕, 넌 왜 계속 달콤달콤 꽃이랑 일몰 열매를 연구하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일몰 열매도 달콤달콤 꽃에서 추출한 당분도 전부 달콤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번 16배 큰 구라구라 꽃 실험으로 얻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구라구라 꽃의 꽃꿀도 달콤달콤 꽃거랑 맛이 비슷하잖아. 설탕은 이름 그대로 이제 단 거 좋아하는 설탕 러버인가? 아, 이건 또 처음 알았네. 맞아요. 나중에 꽃꿀에서 당분을 추출하면 두 분께도 나눠드릴게요. 약속한 거다. 오케이, 설탕 강해졌어. 거대 아니 소형 풍력을 소환한 후 원소 폭발로 주는 피해가 5.71428% 증가한다. 아니 이거 숫자 뭐냐? 거대 풍력을 소환한 후 20초 후 원소 폭발로 주는 피해가 7.14285% 증가한다. 나쁘지 않아. 자, 그러면 바로 해등절 들어가 보죠. 아, 이제 곧 자백 나오네.
4일 정도 기다리면 나온다. 자백 너만 기다렸어. 그렇게 이쁜 거 반칙이야. 알지? 동쪽에서 베고 서쪽에서 말린 뒤 껍질 벗겨 구부려서 뼈대를 만들자. 배오리를 엮고 선배를 덧바르면 예쁜 소등 완성되네. 처음부터 귀요미들이 나오네. 아 근데 요요랑 치치도 어느 순간 단골이 됐어. 해등절 단골. 이게 소등을 만드는 구절이야. 치치, 잘 기억했어? 동쪽에서 베고 여행자를 말린 뒤 날 말려? 날 왜 말려? 삼배를 덧발라서 페이몬을 완성. 페이몬을 구성하는 요소가 나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온열도 안 맞잖아. 요요 정색한다. 저기 둘이 왔어. 여여, 치치, 잘 지냈어? 여행자 페이몬, 두 사람 맞구나? 해피해 등장. 해피 해등절. 여기서 뭐해? 치치한테 소등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작업이라 치치의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거든. 손가락 제조하면 유연한 강시가 돼요. 두 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래? 괜찮아. 난 많이 만들어봤어. 난 아산파 할머니한테 사는 게 더 좋아. 그렇구나. 어쨌든 올해는 소등을 많이 준비해야 해. 밤이 너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밤이 너무 어두워져? 그게 무슨 말이야? 백 선생님이 그랬어요. 밤길 걷다가 넘어지는 환자 많다고. 어? 해등절은 밤에 보는 폭죽이 하이라이트 아니었어? 그래서 밤만 기다리던데. 달이 사라져서 하늘이 캄캄해져서 앞이 안 보인대요. 달이 사라진다니? 구름에 가려져서? 달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하이퍼 셀린이야? 아니요, 두꺼비가 달을 삼켜서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용역, 통역. 장생이 말해줬는데 자세히는 까먹었어요. 치목 협곡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신화인데 하늘에 달을 삼키는 큰 두꺼비가 있대. 혹시 그게 자백은 아니지? 뭐? 달을 삼켜?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하늘에 두꺼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 사부님이 그러셨어. 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옛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이라고. 근데 이번엔 달이 정말 사라진 거야? 그날 밤은 직접 보진 못했어. 그 후 며칠간 계속 달을 지켜봤는데 하늘에 잘 걸려 있었고. 근데 치치가 그러는데 정무부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현장도 조사해 갔대. 어쩌면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총무부까지 나섰다고? 좀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페이몬은 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안 넘어져요. 맞아, 페이몬. 얼굴 좀 펴. 주름이 생기면 페이몬 할머니가 될지도 몰라. 아니 이렇게 앞에다 대고 매기네 요요. 페이몬 할머니라니. 그건 싫어. 난 괜찮지만 여행자가 넘어질까봐 걱정돼. 여행자는 날 수 없잖아. 여행자 이제 슬슬 밤에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것저것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걱정 마. 우리가 소등을 잔뜩 만들 테니까. 조명이 충분하면 리워랑이 어두워질 일은 없어. 그리고 여기 리월이잖아. 여행자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소가 딱 와서 잡아채는 거 아니야? 응, 소등 많이. 큰 소등도 같이. 맞다. 이걸 깜빡했네. 봐. 올해의 큰 소등은 달을 수호하는 선인을 기념하는 거래. 그분이 계시면 달은 분명 무사할 거야. 아 이게 자백이네. 달을 수호하는 선인. 저 흰색 말 말이야? 설마
백마선인? 맞아, 백마선인이야. 예전에 달에 살았대. 달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백마선인이란 이름은 들어본 적 있는데 달에 살았다는 건 처음 알았어. 그럴만하지. 이런 이야기들은 원래 치무표국 쪽의 민간 전설이었거든. 근데 최근 리월에서 고대 유물이 발굴됐는데 옛사람들이 달궁전의 선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증거가 나왔대. 우리가 해등절 때 소등의 소원을 적어 날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럼 백마선인이 옥으로 만든 마차를 타고 달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해. 우와! 그게 언제 일이야? 리월의 다른 선인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네. 아주 오래전의 일일 거야. 사부님조차도 그 선인에 대해서는 일화 몇 개 정도만 알고 계실 정도니까. 평 할머니도 백마 선인을 본 적 없으셔? 신기하지? 아까 연비 선배도 그랬어. 어쩌면 백마선인도 달 삼키는 두꺼비처럼 옛사람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걸지도 모른다고. 혹시 자백이 종려보다 나이가 많나? 상상 속 두꺼비, 상상 속 백마, 다 가짜야. 일단 자백은 찐이니까 두꺼비도 나오겠네. 아니야, 꼬마 아가씨들. 백마선인은 실제로 존재한단다. 이 할아버지가 두꺼비 아니야?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데 나타난다고? 백마 여관의 주인장 노어르신? 백마선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요요야, 우리 가게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백마... 혹시 백마선인이랑 관련 있나요? 맞단다. 우리 조상님이 먼 과거 백마선인의 가호를 받았거든. 백마 여관! 주인장, 어서 자세히 말해줘!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란다. 내 조상님이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백마선인께서 구해주셨다고 해. 그게 다야? 꽤 평범하네. 다른 데서도 들어본 이야기 같아. 아니 페이몬은 성격이 왜 이럴까? 백마라는 사람이 조상님 목숨 구해줬다는데 조상님 안 구해줬으면 저 할아버지도 지금 없어. 왜 저렇게 삐딱하게 들어? 성미가 급하구나, 꼬마야. 백마선인께서는 조상님을 구한 뒤 달과 고대국가 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선조님은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걸 잊으셨다고 해. 그 후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지. 마치 인간 세상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버린 것처럼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더 기이한 건 이 모든 게 사실 꿈에 불과했다는 거지. 조상님이 깨어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아직 절벽 밑에 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바구니에는 희귀한 약초가 가득 차 있을 뿐이었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단다. 조상님이 고개를 들어보니 순백의 말 한 마리가 절벽 틈새를 뛰어넘고 있었지. 와 자백 사람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꿈에서 옛날 옛적 이야기 서비스도 해줘. 순백의 말, 백마. 이건 평범하지 않네. 하지만 좀 비현실적이지 않아? 완전 소설 같아. 예끼, 어찌 우리 집 불효자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게냐? 이건 다 우리 가족사에 기록된 거야. 거짓일 리 없지 않느냐? 아니 이게 지금 너무 웃긴 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해 주다가 손자가 다 가짜 같아요.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도 열받을 지경인데 지금 제3자가 그거 거짓말이네 하면
이제 화가 나지. 아, 할아버지 오래 참았다. 페이몬 뭐냐 오늘? 그럼 어르신의 아드님도 이 이야기를 안 믿는 거예요? 에이그, 말도 말거라. 안 믿는 걸론 모자라서 백마여관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하더구나.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어. 여관 이름은 왜요? 아들놈이 그러더구나. 백마여관이라는 이름이 별로라서 손님들이 다 망석액잔으로 가버릴 거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슬슬 녀석에게 맡기려고 했더니 참. 어차피 리월에 있는 객잔, 여관 이거 두 개밖에 없어. 망할 리가 없어. 아들은 뭐가 문제일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망석액잔은 여기서 10만 8천리나 떨어져 있다고. 말은 안 되지만 아망여관 같은 걸로 바꾸면 진짜 인기 있어질 것 같긴 해. 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종려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대박이겠다. 아망여관 묻고 싶어. 그래, 리월은 백마보다는 종려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조상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라고. 백마 선인이시여, 소등의 소원을 적어보내니 부디 제 어리석은 아들놈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소서. 근데 이거 진짜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자백이 신경을 쓸까? 근데 진짜 신비한 선인이긴 하네. 우리 종려한테 가서 물어볼까?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응, 종려 선생님은 식견이 넓으셔서 가끔은 사부님조차 모르는 문제도 대답해 주시지. 좋은 생각이야. 요요, 종려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 오는 길에 새 대포 주점에서 차 마시고 계신 걸 봤어. 바로 출발하자. 그럼 나랑 치치는 계속 소득 만들고 있을게. 조심히 다녀와. 여행자 잘 가요. 페인문 잘 가요. 봄을 여는 옥마차, 구름 사이 달. 자백 옥마차 타고 내려오나 본데?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는 미니게임 같고 에? 아, 깜짝아. 다음 이야기 하루 더 기다리라는 줄. 백마 선인이시여, 부디 이 오래된 가게의 이름을 지켜주시길. 근데 할아버지 이 정도면 성덕 아니야, 성덕? 곧 자백이 여기 나타날 텐데. 그러면 여기 백마 여관 완전 뜨는 거야. 와, 역시 존버가 답이다. 종려 선생님은 새 대포 주점에서 차를 마시고 계셔. 조심히 가. 동쪽에서 베고 여행자를 말린 뒤 또 잘못되었다. 이번 해등절은 치치랑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나 말릴 것 같아. 종려는 어디 가고 F4가 있네. 우와! 이런. 어때? 아, 여기서 호두 스킨으로 입혀서 내보내지. 왜 다들 와 하고 있어? 여행자랑 페이몬이다. 마침 잘 왔어. 보여줄 게 있어.
향릉도 스킨 있잖아. 아, 다 입혀서 내보내지. 뭔데? 이게 뭐야? 달에 검은 부분이 생겼잖아. 진짜로 두꺼비가 먹어버린 건가? 페이몬이 달 삼키는 두꺼비 이야기를 안다니 의외인걸? 왜? 내가 수메르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데. 하지만 이건 리월 이야기잖아.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 페이몬 말이 맞아. 그치만 이 검은 원은 아무리 봐도 두꺼비 같지 않은데. 두꺼비 알이라고 하면 모를까? 여행자, 얼마 전에 노드크라이에 다녀왔다며? 거기 사람들은 달의 신을 숭배한다던데. 뭐 아는 거 없어? 노드크라이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 뭐지? 리월에 있는 달이랑 노드크라이에 있는 달은 다른 건가? 정말? 달의 신을 모시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월식이라는 천체 형상이라면 알아. 천체 현상? 아, 사부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달 삼키는 두꺼비는 옛사람들이 특별한 천체 현상을 보고 내놓은 해석이래. 그래, 내가 봐도 저건 월식이 맞다. 하지만 무슨 의미지? 재앙의 징조라도 되는 건가? 월식은 자연 현상일 뿐이지만 이번 월식은 좀 달라. 뭐가 달라? 월식은 원래 달의 가장자리부터 가려지기 시작해. 이 달은 가운데부터 가려지니까 정상적인 월식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이건 재앙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그런 말은 안 했어. 근데 이 사진 어디서 났어? 만민당에 어떤 이상한 손님이 두고 간 거야.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니까. 어떤 이상한 손님? 누굴까? 자백?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여 한 가지 선언하겠습니다. 어? 밥 먹는 식탁에 발을 올려놔? 저 노향향, 리월향, 아니 온 티바트의 이름을 따지는 고고학자가 될 겁니다. 향릉아 쫓아내. 쫓아내. 저는 비록 명문학당에서 공부한 적은 없으나 수많은 보물을 발굴했습니다. 글독게 읽을 줄 알죠. 고생은 또 어찌나 많이 했는지. 아버지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저는 꼭 대성할 겁니다. 야, 놀라는 거야? 감탄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래? 몰라. 삶은 검정농어 잘못 먹고 중독된 거 아니야? 야, 그래, 놀라는 거였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탁 위에 올라가서 소리치면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잘 들으세요. 전 난간국의 보물을 발굴한 몸이에요. 달 삼키는 두꺼비의 사진도 찍었다고요. 난강국이 뭔데? 달 삼키는 두꺼비는 또 뭔 소리고? 몰라. 삶은 검정농어 잘못 먹고 중독된 거 아니야? 아니 얘는 왜 똑같은 패턴이야? 왜 같은 말만 해?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다 들리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건데. 잠깐. 무슨 짓이야? 이 무지하기 짝이 없는 문맹 같으니 죽일 테다. 죽일 테다. 진짜 중독이 맞는데? 손님, 좀 진정해. 당신도 나 무시하는 거야? 똑같이 없애줘. 신학 꿀밤 한 대만. 여긴 식사하는 곳이야. 날 없애고 싶으면 장소를 옮겨서 하자. 어디서 어디서 가짜 광기가 찐 광기 앞에서. 감히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다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리월항, 아니 티바트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가 될 몸이라고. 예의 바르게 굴어. 이 사람 약간 진짜 두꺼비 보긴 했는데 두꺼비한테 뭔가를 당해서 인격이 변했나 본데? 그래,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겠네. 한방 컷? 그래서 결국 신학이 나선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 손님이 어디서 꺼냈는지 삽을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식탁이 다 엎어지고 손님이 2명이나 다쳤거든. 그래서 신학이 손님을 제압해서 총무부로 보내버렸지. 이모가 있어서 다행이었네. 아니면 위험했겠어. 맞아.
나중에 가게를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는데 그 손님이 흘리고 간 물건 같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가져왔어. 그 여자가 달 삼키는 두꺼비 사진을 찍었다고 했었지? 그게 이거 같네. 근데 그 손님 딱 봐도 수상한데 정말 직접 찍은 게 맞을까? 페이몬 말이 맞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불길한 것에 씌었을지도 몰라. 이게 정답인 듯. 하지만 사악한 기운이 들었다면 이모가 분명 눈치챘을 거야. 중훈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기억하지? 그 사람이 난간국의 보물을 언급한 거. 호두, 그 말은 설마... 맞아. 그 녀석 도굴꾼일지도 몰라. 엄청난 유물을 파내다가 무시무시한 고대 귀신에게 홀린 거지. 그 귀신의 법력이 너무 강해서 신학시조차 눈치채지 못한 거야. 호두,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니야? 진짜 그랬으면 그 귀신이 왜 만민당에 왔겠어? 내가 만든 삶은 검정농어를 먹으러? 이것도 정답인 듯. 오랜 세월 갇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할 일은 당연히 맛집을 가야지. 어? 정말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음식은 세계 1위거든? 향릉의 요리 실력이면 귀신도 못 참지. 잠깐! 그 사람이 난간국이라고 했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난강국? 나도 형님한테 들었어. 요즘 리월에서 유리, 옥, 청동으로 만든 고대 유물이 많이 나왔다더라. 유물에 적힌 문자도 일부 해독됐는데 난간이라는 글자와 시문이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난간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 이 단어를 언제 들었더라? 너 혹시 기억나? 백마 여관의 주인 어르신이 언급했었어. 생각났어! 노 어르신의 조상이 백마선인한테 들었댔지. 백마선인? 아, 너희 큰 소등을 보러 갔다 왔구나. 응, 그때 들었는데 백마선인은 엄청 신비로운 선인이래. 평할머니도 본 적이 없댔어. 백마선인이라면 팔기선인 중 금색 눈의 달빛말 아니야? 호두, 그건 그 설의 주장일 뿐이야. 다른 설도 많아. 경칙 산장의 어르신들 말로는 마신 전쟁 때 샘에서 백마가 뛰어나와 선인이 되어 암왕제군의 전투를 도왔다고 해. 반면 치목 협곡의 일부 부족민은 백마 선인을 시간의 딸로 여기며 훨씬 오래전 시대부터 활약한 선인이라 믿었지. 맞아, 자백은 시간의 딸이야. 한편 다른 고서나 이번에 발굴된 유물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하늘과 달의 은혜를 인간 세상에 전한 사자로 묘사되어 있어. 우리가 소등의 소원을 적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지. 너무 복잡해. 결론만 말해줄래? 그래서 그 선인은 대체 누구야? 아쉽게도 아직 결론은 없어. 식견이 넓은 여행자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나도 몰라. 자백 픽업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사실 여행자도 잘 몰라. 그래서 더 박학다식한 종류한테 물어보러 가다가 마침 너희를 만난 거야. 아, 객경을 찾으러 온 거구나. 객경은 지금 임랑 씨랑 차 마시고 있어. 희고제에서 유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거든. 유물 전시회? 그게 뭐야? 방금 행추가 말한 유물들을 전시하는 행사인데 오늘 밤에 열릴 예정이야. 객경을 만나려면 오늘 밤 항구에 있는 큰 배로 가봐. 거기 있을 거야. 고마워, 호두. 꼭 가볼게. 그럼 이제 뭐하지? 총무부에 가서 백마선인에 대해 알아볼까? 겸사겸사 달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총무부로 갈 거야? 그럼 이 사진도 같이 전해줄 수 있어? 그 손님이 잃어버린 거니까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총무부 조사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고. 그럼 그쪽으로 가볼까? 바로 출발하자. 참, 아까는 이 말을 깜빡했네. 해피 해등절. 나중에 시간 나면 우리랑 같이 밥 먹자. 알겠어. 꼭 올게. 있잖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사진 혹시 위조된 건 아닐까? 위조? 그 말은 그 손님이 학술적 유명세를 얻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에이, 위조는 아니겠지. 위조면 이번 해등절의 의미가 없는데? 중훈, 너도 상상력이 풍부하네. 난 그렇게까진 생각 못했어. 아니면 오늘 밤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까? 내가 어딘지 알아. 난 이견 없어. 난 귀가가 너무 늦으면 꼬지람 들일 수도 있는데. 행추? 이럴 때 흥 깨지 마. 이런 일 많이 해봤잖아. 정 안 되면 집 갈 때 향릉한테 맛있는 거 하나 쥐어달라고 해. 그럴 생각이었어. 뭐 어쩔 수 없이 합류해야겠네. 뭐야, 그런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니. 흥, 좋아. 그럼 오늘 밤에 보는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중훈만 스킨이 없네. 행추도 스킨 나왔었는데. 이제 중훈 스킨만 기다리면 되죠? 어? 내 말 맞지, 호요버스? 나 기다린다. 나 존버야. 중훈도 이제 그 내복 같은 옷 그만 입을 때도 됐어. 노드크라이까지 왔는데 중훈도 옷 한 벌 해줘야지. 남연양, 할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네, 해등절에 달이 어두워진다는 점괘가 나왔어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천체 관측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가 어른들과 의견을 나눠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희가 다른 경로로 수집한 정보와도 결론이 거의 일치해요. 아, 이거 아니면 그건가? 도깨비 썰은 가짜고 자백이 이번 해등절에 내려오니까 말 그대로 달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자백이 달에서 내려올 때 약간 달이 어두워지는 거지. 이제 그거 갖고 괜히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지금? 옥형님,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달 삼키는 두꺼비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포함이죠. 그게 사실이었군요. 전 소문인 줄만 알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달 삼키는 두꺼비 현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이건 과연 길조일까요? 흉조일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유물 해독도 진행 중이고 가무도 선인들의 의견을 구하러 갔으니까. 만민당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말고는 아직 달과 관련해서 다른 이상 징후는 없어. 은광, 각청, 남연! 다들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랑 페이몬, 오랜만이야. 해피의 등절. 항구에서 소등 구경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네? 해피의 등절. 두 사람이 아무 용무 없이 옥경대에 찾아올 리는 없고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어? 헤이, 즐거운 명절에 친구들 보러 올 수도 있지. 물론 그렇지. 농담한 거야. 해피의 등절. 해피 해등절. 근데 너희 방금 달 얘기하고 있었던 거 맞지? 마침 우리가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봐봐. 정말 달의 일부가 먹혔어요. 이게 그 달 삼키는 두꺼비?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 찍혔을 줄이야. 사건의 진위 여부는 이미 확인했지만 직접 보니까 좀 충격적이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향릉 음식점에서 난장판 부리던 진상한테서요. 만민당에서 소란 피우던 손님이 흘리고 간 거야. 향릉이 청소하다가 주웠는데 전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어. 여긴 정망대? 정망대에 뭐 특별한 점이라도 있어? 그 정도까진 아닌데 내가 사는 곳에서는 정망대가 치목협곡의 선조들이 하늘과 소통하던 곳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 사진 속의 달이 마침 정망대 위에 있길래 좀 놀란 거야. 그냥 우연이겠지만. 흥미롭네. 치목협곡의 선조가 바로 층암 지역에서 이주해왔거든. 거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다시 층암으로 모험 가나? 조사에 따르면 노양양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리얼항에서 장사를 하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고향인 교영마을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어. 얼마 전 노양양은 교영마을을 떠나 휘산청이 지원하는 민간 고고학팀에 합류했고
그 뒤로 층암 지역에서 일부 유물을 발굴했지. 그들은 발굴한 유물들을 희고제에 맡기고 곧 열릴 전시에 참가할 계획이었어. 그런데 만민당에서 그런 사건을 벌인 거야. 아무래도 고고학팀에 있을 때 뭔가 충격적인 일을 겪은 것 같아. 진짜 멋이었네. 지금 보니 그 여자는 층암 지역 말고 정망대에도 갔던 모양이네. 거기서 달이 사라졌을 때의 사진까지 찍었고. 층암거연의 정망대라.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 노향향 씨는 지금 어떻게 됐어?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단 불복녀로 보냈어. 새로운 소식을 가져온 당사자이니 나랑 같이 만나러 갈래? 너도 이 일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이야. 그럼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아, 주위에서 참새가 계속 몰려와. 여기 뭐 맛있는 거 뿌렸니? 이 사진을 보면 달 한 조각이 먹혔다기보단 뭔가에 가려진 것 같은데. 하지만 달을 가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달을 가릴 수 있는 거? 여기 원신이잖아. 달을 가릴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토가 한번 올라가서 스킬 한번 쓰면 달이 가려지긴 할 텐데. 옥형님이시군요. 여행자님과 페이먼도 오셨네요. 그리고 이건 딴 말인데 백출도 스킨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너희도 왔구나? 해피 해등절. 해피의 등절. 안녕하세요, 백 선생님. 옥형님, 그 환자를 보러 오신 거죠? 다만 급한 일이 아니라면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나요? 많이 불안정합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더 흥분하고 화가 많은 상태죠. 정밀 검사도 거부하더군요. 우선 진정 효과가 있는 처방전을 내고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열망이 강할 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뭘 물어보든 언젠가는 천하의 이름을 떨칠 거라는 말만 하더라. 이거 약간 그건가? 정말로 뭔가 씌인 게 아니라 그 두꺼비를 보러 가면 약간 자신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건가?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얘가 진짜 뭐 씌었나 안 씌었나 그것도 못 알아보는 거지. 벌써 칠성 2명에게 이름이 알려졌으니 최소한 옥경대에서는 꽤 유명해졌을지도? 백출 씨 비슷한 환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환자는 흔치 않습니다. 초진 소견으로는 환자분이 모종의 자극을 받았고 그 근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칭암의 고대 유물? 아니면 정망대의 달? 이틀 뒤면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백 선생님.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칭암의 고대 유물 말인데 오늘 밤에 전시되는 거지? 맞아. 너희도 전시회 보러 가게? 원래는 종려를 찾으러 가려던 건데 이제는 어떤 유물이 있을지도 궁금해졌어. 각장도 같이 갈래? 전시품은 전부 총무부에 기록을 남겨야 해서 난 이미 다 확인해봤어. 확실히 특이한 물건이 좀 있길래 거기에 적힌 고대 문자 부호를 해독하고 있지. 혹시 난간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hench한테 들었어. 고대시도 적혀 있다고 하더라. 역시 그 둘째 도련님은 소식이 빠르네. 맞아, 그 고대 국가의 이름이 바로 난간일 거야. 나머지 문자들도 단순한 시가 아니라 달과 신령을 향한 제사 문구에 가까워. 달과 신령을 향한 제사라. 하늘을 보니 전시 시간이 거의 다 됐겠네. 슬슬 가봐.
항구 쪽 전시회 안내원이 너희를 행사장까지 안내해줄 거야. 혹시 초대장 같은 거 있어야 돼? 아니, 그건 공개 무료 전시회야. 리얼 사람들은 역사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배우기를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가 알기로 전시의 주최자인 희고제의 주인 임랑 씨는 줄곧 이런 소망을 품어왔어. 규모 있는 유물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과거의 일을 알려주는 거지. 오늘 밤은 볼거리가 엄청 많겠네. 그럼 잘 구경하고 와. 난 먼저 가봐야겠어. 고대 유물 해독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 너희가 가져온 사진을 보고 새롭게 떠오른 생각도 있어서 자료를 좀 더 찾아볼까 해. 가청은 이런 날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구나.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럼 나중에 봐. 역시 워커홀릭. 그럼 우리도 슬슬 항구로 가서 전시회 안내원을 찾아보자. 두 분 전시회를 보러 오신 건가요? 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배에 유물이 엄청 많아.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 종려씨를 찾는 것도 있지만 두 사람 오랜만이군. 오랜만이다. 야, 너는 스킨 언제 나오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역시 호두 말대로 여기 있었구나. 당주가 내 행적을 누설한 모양이지? 이번에 느비에트 스킨이 너무 잘 나와서 나 지금 스킨에 꽂혔어. 종려도 느비에트 비슷한 느낌으로 스킨 내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행방이 무슨 비밀이라고. 맨날 놀러 다닐 뿐이면서. 야, 여행자랑 페이몬이네. 안녕? 오랜만이에요, 두 분. 해피 해등절. 북두, 은근. 너희도 전시회 구경하러 온 거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네, 아주 오래전의 물건이라고 해서 궁금해졌거든요. 무척 의미 있는 발견이 아닐까 싶네요. 난 은광도 이렇게 말하길래 와봤어. 문화 소양을 높일 겸해서 말이야. 하지만 나 같은 무인이 전시회 한번 본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네. 너무 겸손하세요. 남십자함대의 대장 자리는 무력만 강하다고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여기 기꺼이 왔잖아. 천권이 가라는데 가야지. 그런 인물이 나 같은 선장 하나 못 움직이면 체면이 서겠어. 북두 멋지다. 역시 은광을 생각해주는 건 북두밖에 없네. 역시 커플. 이 얘긴 그만하고. 다들 구경 잘하고 있어? 전시회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주인과 가격을 협상해서 바로 거래할 수 있다더라. 거래도 가능하다고? 그렇네. 이번 전시회는 희고제가 주최하긴 했지만 민간 수집가의 소장품도 많아. 서로 합의만 된다면 돈으로 사거나 물물 교환도 가능하지. 아니면 함께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나? 좋아. 나도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궁금해. 플린스가 조금 더 크네. 확실히 플린스가 더 커. 와, 종려야. 네가 키가 작을 수가 있구나. 이거 뭐냐? 설마 자배 요 마차 타고 내려오나? 그런 것 같은데? 괜히 이 마차가 눈에 띄어.
저 위에 말장식도 있잖아, 말장식. 유령을 두려워할 와, 필요가 이거 있나요? 타고 내려오나 보다. 와. 그들은 그저 과거의 이펙트 일을 끊임없이 쩔겠다. 읊조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그림 좀 봐! 위에 커다란 두꺼비가 있어. 설마 이거... 자세히 보니 그림의 재질도 범상치 않네요. 흔히 쓰는 종이가 아니라 비단 같은 직물 위에 그린 것 같아요. 운 선생 말이 맞아.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이건 달 삼키는 두꺼비 비단 그림으로 누에시를 주재료로 사용한 것이요. 지금의 리월에선 보기 힘든 공예 방식이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두꺼비가 떡하니 있는걸? 달 삼키는 두꺼비? 만민당의 신메뉴야? 아니, 월신 얘기야. 북두, 최근에 달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 들어봤어? 듣기야 했는데 그게 이 두꺼비 짓이라고? 전설에 따르면 그렇대. 그럼 요리로 만들긴 어렵겠네. 두꺼비 옆에 있는 사람은 백마선인이겠죠? 이야기 속에서 백마선인의 궁전이 달 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 같군. 이것도 치험에서 발굴된 건가요? 이 물건은 아주 오래전 치목협곡에서 발견된 것이네. 치목협곡 거였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다시피 이 그림은 주사와 석청 등 칭암 지역의 광물성 물감이 주로 사용됐지. 그러니 이건 칭암 지역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네. 그럼 층암 지역에 물건이 많네. 역시 종려 선생님은 식견이 넓으시네요. 전 달 삼키는 두꺼비 전설만 겨우 들어본 정도예요. 오늘 이 그림을 살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이걸 영감 삼아 새 연극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그림의 주인이 누구실지. 운 선생, 그렇다면 훗날 극본 한 편으로 보답하는 건 어떻겠소? 종려 선생님, 그게 무슨... 설마. 설마. 이 비단 그림의 소장자가 바로 나요. 뭐야, 자기 소장품 자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척척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였어. 하지만 안 돼요. 한낱 극본으로 이렇게 귀중한 유물의 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괜찮지 않을까? 종려 집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엄청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 말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내가 지식인은 아니지만 운 선생의 연극이 얼마나 귀한 건지는 잘 알거든. 북두 선장의 말이 맞소. 나에게 이 비단 그림은 그저 물건일 뿐이지만 그래, 그냥 거래해라. 야, 아망제군의 비단 그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이건 거래해야지. 운 선생의 손에 들어가면 새 연극으로 탄생할 수 있을 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소. 극본이 언제 완성될지도 미지수예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운 선생, 솔직히 말하지. 사실 이 그림은 내가 진품을 보고 모사한 것에 불과하니 너무 걱정 마시오. 과연. 에? 원본이 아니라고? 직접 모사하셨다고요? 그림에도 이렇게 조예가 깊으신 줄은 몰랐네요. 이쪽에 나름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전혀 눈치 못 챘어요. 종려 선생은 역시 기인이시군. 과찬이요, 운 선생. 더 이상 사양 마시게. 종려 녀석, 전에는 가짜 돈을 주지 않았나? 아휴, 이번에는 가짜 그림이라니.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쉿. 더 이상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죠? 그림은 받겠습니다.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아, 종려 생각보다 짠돌이네. 근데 괜찮아. 왜냐? 나중에 아망제군한테 받은 비단 그림하고 떡하니 시장에 내놓으면 아주 그냥 돈다발에 안게 되는 거야. 좋소. 운 선생이 좋은 물건을 건진 걸 보니 나도 근질근질한데? 뭐라도 사서 은광한테 자랑해야겠어. 히히, 그럼 계속 둘러보자.
이 청동 전차 꽤 기백이 넘치는데? 네, 뭔가 이야기가 얽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설마 이것도 종려가 갖고 온 거? 종려, 넌 이게 뭔지 알아? 임낭 씨에게 들었는데 칭암에서 발굴된 고대 유물 중에 청옥가마가 있다고 하더군. 동으로 만든 우산 지붕에 몸에는 구름 무늬와 기하학 문양이 새겨진 귀한 것이지. 바로 이것이겠군. 그럼 이건 수천 년 전의 물건이라는 거네? 그 시대에 벌써 이런 정교한 제작 기술이 있었다니.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가늠하지. 어린 시절 유행한 물건도 어른이 되면 허름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고작 십수년의 차이에 불과해. 그 시간이 100년, 100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면 시간이 만물을 앞으로만 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걸세. 그 시대의 사람들도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었나 보네요. 그러게. 내가 이걸 손에 넣으면 은광이 엄청 부러워하겠지? 북두 선장님, 이 전차가 꽤 마음에 드신 것 같네요. 희고제의 사장 임랑 씨? 전시회 고마워. 덕분에 좋은 구경하고 있어. 여러분과 종료 선생님의 지원 덕분이죠. 눈여겨보신 이 전차는 휘산청이 지원하는 고고학팀이 발굴한 거예요. 정가는 9천만 모라고요. 9천만. 얼마? 9천만 모라? 내가 이 친구를 과소평가했나 보네. 9천만 뭐라면 캐릭터 90렙까지 키울 수 있겠는데? 크게 비싸지는 않군. 종로야, 너 입 닫고 있어, 제발. 안 비싸다고? 이게 내 몇 년치 식비인데. 페이몬, 정말 수천 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으면 페이몬도 9천만 모라짜리 유물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9천만? 나는 그것보단 훨씬 비싸지. 그거보다 이제 거꾸로 비싸지, 거꾸로. 그래도 종려 씨가 비싸지 않다고 보증해줬으니 손해보는 거래는 아니겠어? 종려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바람잡이일 수도 있잖아. 쉿.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어. 임랑 씨, 이 물건 살게. 돈은 따로 사람을 보내서 지불하지. 선장님께서 통이 크시네요. 전시회가 끝나면 사람을 시켜 사조성호로 운반하겠습니다. 아니, 옥경대로 보내줘. 천권한테 진짜 품격 있는 보물이 뭔지 보여줄 거야. 알겠습니다. 북도 지금 속으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좋아. 나랑 운 선생 모두 좋은 물건을 건졌네. 종료 씨랑 여행자 페이모는 좀 더 둘러볼 거지? 돈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진 않겠어. 야, 북도야, 이러다가 네가 빈손으로 돌아가겠어. 선생의 호의는 감사하나 지금은 임낭 씨와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 그럼 시간 뺏지 않도록 하지. 종려 선생. 이쪽으로 오세요. 여행자 페이몬, 자네들도 따라오게. 설마 또 안 비싼 유물을 소개해 주려는 거 아니지? 우린 그가 못 치라. 종려 선생님은 늘 초대받는 입장이시지 이번처럼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건 드문 일이에요. 페이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맞아. 나중에 사조성호에 와서 한잔하는 것도 잊지 말고. 가보자. 알겠어. 살 수 있든 없든 구경은 공짜니까 가자. 오, 여기 VIP실이네. 병풍으로 딱 막아놨어. 종려 선생님, 저희가 찾아낸 옥기를 전부 모아뒀습니다. 종류가 엄청 많네. 이 옥들은 뭐야? 의식용 옥이네. 치목협곡의 롱옥 투척 의식을 알고 있겠지? 그럼 이게 다 롱옥 투척 의식에 쓰이는 옥이야? 페이몬, 롱옥 투척 의식 이전에는 치목협곡에서 의식용 옥으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성행했다네. 벽으로 하늘에, 종으로 땅에, 규로 동쪽에, 장으로 남쪽에, 호로 서쪽에, 황으로 북쪽에 이해를 표했지. 이게 바로 여섯 옥기라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낭씨가 가져온 의식용 옥에는 규와 호가 빠져있군. 죄송합니다. 이 옥기들은 워낙 오래된 거라 희고제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괜찮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찾았으니.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네? 이 부서진 옥증표 말씀이세요? 이건 여섯 옥기 중 하나가 아닌데 뜻밖이네요. 이건 뭐죠? 옛 친구의 물건이지. 옛 친구요? 종묘 선생님의 수집가 친구인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네. 여행자, 이 물건을 잘 살펴보게. 저거 자백의 물건인가 봐. 느껴진다. 뭔가 느껴진다. 가 아닌가? 에? 하지만 이미 부서진 건데 특별할 게 있나? 아래에 휘어진 달 문양이 있네요. 그래, 수천 년 동안 하늘의 달은 이런 모양을 띄었던 적이 없지. 어? 진짜야? 아니, 인게임도 계속 보름달이었어? 초승달이 아니라? 휘어진 달? 그러면 달이 늘 둥글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설마 두꺼비가 달을 삼켜서 생긴 틈?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긴 나도 밤에 티바트 돌아다닐 때 달을 보면 초승달을 본 적이 없긴 해. 와, 소름이다. 이 옥기가 마음에 드시면 희고제의 이름으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전시회를 여는 건 제 소원이었어요.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기회가 있길 바랐죠. 그 소원을 종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이룰 수 있었어요. 몇몇 지인에게 추천했을 뿐이네. 그걸로 충분해요. 종료 선생님의 추천이 없었다면 전시회에 참여한 수집가가 절반은 줄었을 테니 감사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죠. 지인들이 너무 대단해서. 우와, 종료가 이번엔 제대로 된 일을 했네. 임나의 소원을 이뤄줬어. 어? 느껴진다. 자배가 내가 만나러 간다. 방금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저 앞에 빛나는 곳이 출구 같은데 일단 가보자. 간격이 안 좁혀지는데? 3, 5, 7. 자백이다. 11, 13, 17, 누가 말하고 있는 거지? 19, 23, 29. 31? 아, 귀여워. 저 뒤에 털뭉치 달린 거 귀여워. 길 잃은 아이야. 너도 이런 숫자들을 좋아하니? 네 마음속에서 이 숫자와 같은 고독이 보이는 것 같구나. 누구세요? 나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여긴 어디죠? 아니, 근데 먼저 디자인 미쳤는데? 달의 그림자 아니면 시간의 꿈? 아, 자백 픽업 오늘로 해주지. 미안하구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서. 난 이곳에 너무 오래 있었고
그만큼 많은 걸 잊어버렸어. 당신이 절 여기로 데려온 건가요? 너의 출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사람들 마음속에 갈망을 들었을 뿐이지. 하지만 너에게서 달빛의 인도가 느껴져. 그게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겠지. 달빛의 인도, 콜롬비나를 말하는 건가? 혼란스러워 보이는구나. 내가 도울 것이 있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죠? 저쪽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누군가 그랬던 것 같다만 나는 끝까지 가본 적은 없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거라. 같이 갈래요? 아니, 어차피 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잘 가거라. 달빛이 영원히 너를 비추길. 자백 도대체 무슨 우와. 스토리냐? 종료가 이번엔 제대로 된 일을 했네. 임랑의 소원을 이뤄줬어. 지금 저기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건가, 자백이? 그리고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주는 이야기가 이번 해등절인가? 다시 돌아온 건가? 안색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나? 왜 그래? 혹시 배 아파? 방금 이상한 사람을 봤어. 무슨 소리야? 방금까지 계속 여기 있었잖아. 역시 그렇군. 임랑 씨, 이만 실례하겠네. 이 친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먼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군.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확실히 임랑 눈으로는 이상한 사람같이 보였겠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봤대. 여행자 페이몬, 날 따라오게. 아 참, 옥증표 값은 잊지 말고 왕생당 장부에 달아두시게. 호두야, 파산한다. 누가 이 한밤중에 본 당주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방금 종려가 카드 긁었어요. 아마 너희 객경님 아닐까? 전시회에서 돈을 꽤나 썼을 거야. 객경은 다 좋은데 돈을 펑펑 쓰는 게 문제라니까. 됐어, 달이나 보자. 오늘 밤에도 과연 잡아먹힐까? 쭉 지켜봤는데 멀쩡해. 오늘은 별일 없을 것 같아. 시간도 꽤 늦었고 중훈도 졸려 보이네.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들 시간 될 때 다시 모이자. 벌써 가려고? 그러고 보니 내일 신메뉴 시식회가 있어. 이건 내 새해 소원 같은 거라 절대 늦잠 자면 안 돼. 그래. 다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우리는 달 삼키는 두꺼비랑 인연이 부족한 것 같네. 가자. 설마 얘네 넷 다 씌어서 오니? 뜨면 볕을 쬐고 달이 뜨면 달을 쬐고. 야, 호두는 알아채야 되지 않을까? 진짜 먹혔어. 아니, 달 앞에 뭐가 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구멍이 뚫렸네. 와. 야, 콜롬비나 날라오겠는데? 달에 구멍이 생겨서? 쉬러 가는 거 아니었어? 여긴 왜 온 거야? 여행자가 방금 겪은 일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이지. 맞아! 너 아까 한 말 무슨 뜻이야? 넌 계속 우리 옆에 있었잖아. 종려, 다 알고 나보고 집어보라고 한 것 같아. 신비한 공간에 들어가 신비한 여자를 만나는 일을 풀어놓는다. 어떻게 이런 여행자의 정신이 그녀와 알 수 없는 연결을 이룬 것 같군. 혹시 그 사람이 백마 선인인가요? 자네도 눈치챘나? 그래, 그녀는 바로
전설 속 백마 선인이자 이 옥증표의 원래 주인인 자백이네. 백마선인? 설마 이 옥증표 안에 있는 거야? 옥증표 안이 아니라 달의 그림자 속에 있지. 옥증표는 단지 매개체일 뿐이야. 달의 그림자라는 건 뭐죠? 그 콜롬비나 행방불명 됐을 때 있었던 그 공간인가 본데? 자네가 노드크라이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들었네. 자네와 동료들이 서리다를 티바트로 되돌려 놓았다지. 그렇다면 생각해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하늘에 떠있던 또 다른 달은 무엇이었는지 말이야. 그냥 장식 아니었어? 가짜 하늘의 가짜 달 그냥 장식 아니었냐고.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분명 가짜였겠지? 가짜 달! 맞네. 그건 거짓된 달이었지. 그것의 본질이 바로 달의 투영이자 자백이 갇힌 곳이네. 그래서 그게 달의 그림자라고. 백마선인이 달의 투영 안에 갇혔단 소리야? 그럼 어떡해? 빨리 구하러 가자! 근데 달에 구멍 뚫렸잖아. 자백 알아서 뛰쳐나온 거 아니야? 그치만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건 진짜 달이잖아. 가짜 달은 어디 있지? 왜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달이 돌아오자 그림자는 자연스레 설 자리를 잃었네. 지금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지. 그 과정은 일어났다가 멈추기를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자백이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는 거구나. 붕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달이 검은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을 보게 되네. 그러다 붕괴가 멈추면 검은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되지. 근데 애초에 자백이 그 달 안에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가짜 달이 진짜 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네? 설마 최근에 있었던 월식도.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럼 붕괴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내 추측이지만 인간의 소원이 그 계기가 아닌가 싶네. 방금 자네에게 이상이 생긴 것도 임낭 씨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던 순간이었지. 전설이 진짜였던 거야? 백마선인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 그럼 지금 사람들이 백마를 두꺼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럼 우리가 소원을 많이 빌면 검은 그림자가 더 빨리 붕괴돼서 백마선인이 풀려날 수 있겠네? 정반대일세. 끝없는 세월이 둘을 하나로 묶었으니 달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면 백마선인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지. 그럼 우리가 달을 되돌린 게 백마선인을 해친 일이 되는 거야? 그런 부담은 갖지 말게. 이 또한 하나의 계기가 될 테니. 지금 붕괴되어 가는 건 그녀의 감옥이기도 해. 만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 일 때문에 오늘 밤 자네를 부른 걸세. 방금 옥증표와 자네가 연결된 것도 자네가 이 일에 관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군. 다만 자네의 도움을 청하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여파? 난 지금껏 자네에게 티바트의 비밀을 밝히는 데 신중을 기했네. 아는 게 많을수록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법이거든. 이미 여기까지 왔어. 뭘 숨겨. 어차피 섭종하려면 자네는 끝없는 다 알고 결과들을 가야 누비는 돼. 여행자이니 이 세계의 운명에 너무 깊이 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전 이미 너무 많은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티바트와 깊게 얽혀버렸죠. 다들 쉬쉬하던 이제 스네즈나야가 다음 장인데 뭘 숨겨. 그런가. 리워를 떠난 후의 여정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모양이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럼 첫 번째 비밀을 알려주지. 자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네. 어? 지금 달의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베어낸 몸속 새 귀신 중 하나에 불과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자신의 영혼을 3등분 했다는 소리야? 백마선인이 이미 죽었다고? 해결책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더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다니. 콜롬비나한테 달의 문 열어달라고 해서 이제 거기 안에서 문워크 하면 이제 과거로 가잖아? 그럼 거기서 자백 끌고 나오면 안 돼? 페이몬,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듣게. 몸속 새 귀신이란
본래 리월 수행자들이 쓰는 말일세. 그 셋을 베어내면 순수한 자아를 볼 수 있다고 하지. 하지만 자백 몸속의 새 귀신은 그게 다가 아니네. 누군가 그녀가 죽기 직전 부서진 그녀의 영혼을 응결시켜 새 귀신에게 나누어 넣었거든. 만약 이 새 영혼을 모두 되찾는다면 자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기회가 있을 걸세. 오케이. 그 말은 자백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야? 몸속 새 귀신으로부터 부서진 영혼을 되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역시 자백 픽업인데 이렇게 가진 않겠지. 저는 방금 그중 한 사람을 만난 거군요. 그래, 그자는 자백의 머리 귀신 자거라네. 자백이 세상을 떠난 뒤 승천하여 달 그림자에 녹아들었지. 그녀의 몸에 깃든 영혼은 하늘혼으로 자백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네. 아, 근데 되게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다른 두 영혼을 찾아 셋을 하나로 합쳐야만 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들어봤는데 귀신 합쳐서 부활하는 건 나 지금 처음 들어본다. 다른 둘은요? 두 번째는 상체 귀신 자궐이네. 자백이 세상을 떠난 후 땅속에 가라앉아 잠들었지. 그곳이 바로 지금의 층암거연일세. 그녀의 몸에 깃든 영혼은 대지혼으로 자백의 기억과 지혜가 가장 많이 깃들어 있지. 층암거연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로 가서 찾아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네. 전시회 청옥가마에서 그녀의 기운을 감지했거든. 서리달이 돌아오면서 그녀도 오랜 잠에서 깨어나 유물들과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 설마 임랑의 전시회를 도와준 건 자궐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와, 근데 자백 생각보다 나이가 엄청 많을 것 같아. 자백이 그 가짜 달 안에 있었다는 건 티바트 그 가짜 하늘이 만들어질 때부터, 적어도 가짜 달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건데, 진짜 오래된 존재구나 자백은. 그래, 그러니 사실은 임낭씨가 날 도와준 셈이지. 그럼 마지막 한 사람은요? 마지막은 하체 귀신 자교라네. 그녀의 몸에 깃든 영혼은 인간혼, 세 귀신 중 가장 자유로운 존재라 할 수 있지. 설마 호두? 천년 전 마신 전쟁 때 내게 힘을 보태주었다가 이후 법력이 약해져 산속 깊은 곳에 은거하고 있어. 자교를 찾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거네. 이건 내가 맡도록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체 귀신을 찾아라는 거 맞지? 그치만 어디서 찾아야 해? 자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아. 자백은 생전에 인간을 좋아했으니 그녀의 기억과 지혜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그녀도 마찬가지일 걸세. 자백은 생전에 인간을 좋아했으니 그녀의 기억과 지혜를 가장 물려받은 그녀도 마찬가지일 걸세? 누구일까? 어쩌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리워랑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몸에 빙의에 있을 수도 있지. 나 이거 느낌 오는데? 빙의? 잠깐만!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 그 진상? 만민당에서 소란을 피운 그 손님? 맞아! 그 녀석 두골꾼일지도 몰라. 엄청난 유물을 파내다가 무시무시한 고대 귀신에게 홀린 거지! 그 녀석 이름이 노향양이었지 아마? 근데 자백의 귀신한테 홀린 거 맞아? 너무 진상이던데? 단서를 찾은 모양이군. 그 사람은 지금 불복녀에 있어. 근데 정신 상태가 엄청 불안정해서 진정제를 먹였다고 백출이 이틀 뒤에 다시 오래. 종려, 그 사람이 상체 귀신일까? 가능성은 있어. 몸 귀신은 본래 탁한 존재라 인간의 정신에 쉽게 영향을 미치니까 말이야. 그럼 이틀 뒤에 그쪽부터 조사해 볼게요. 그래, 나도 슬슬 가봐야겠군. 잠깐만! 벌써 가게? 하체 귀신 자교는 마신 전쟁 후 스스로 자취를 감췄네. 그녀를 찾을 수 있을지 나도 확신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출발해야지. 그치만
아직 못 들은 이야기가 많아. 백마선이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누가 백마선인의 영혼을 은결시켰는지. 이번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모든 의문도 자연스레 풀릴 거네. 반대의 경우엔 말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그녀의 영혼을 은결시킨 게 종려 씨는 아니죠? 좋아. 이 질문은 답해주도록 하지. 자백의 영혼을 은결시킨 자는 아스타로트? 시간의 화신이네. 역시 아스타로트. 역시 그 존재를 알고 있군. 그래, 벤티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시간의 집정관이라니. 시간의 딸이래잖아. 오직 시간의 권능만이 소멸 직전의 잔혼을 고정시킬 수 있지. 상체 귀신 자고를 찾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게. 그 힘이 그녀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죠? 해등절 당일 밤 리워랑에서 수많은 소원을 담은 소등이 하늘로 올라가면 달 그림자의 대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네. 그때가 감옥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거야. 우리가 그때까지 나머지 두 영혼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백의 부활은 희망이 없네. 알았어요. 앞서 말했듯 이번 일이 잘 풀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도 자연히 보일 걸세. 그럼 부디 행운을 빌지. 나 하나 제안할 게 있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종려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해등절 나오면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다 해금해주면 안 될까? 한 번에 스토리 다 보게? 아, 너무 궁금하잖아.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해등절 1편이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해등절 2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봐요.